단어를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단어를 외우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던가, 아니면 단어를 좀 오래 외우고 싶은데 방법론을 잘 모르시겠다, 아니면 단기간에 이거 한번 쇼부 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 짧은 시간에 빨리 외울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문장을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어렵게 외우면 읽기가 어렵다. 어렵게 외우면 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 전략의 대전제예요. 장기 기억은 말 그대로 기억을 오랫동안 하는 건데 그냥 뇌에 박혀버렸어. 단백질 수준으로. 잊고 싶어서 못 잊어. 이게 장기 기억. 그렇다면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는 기억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장기 기억 첫 번째 전략, 그건 뭐냐면 아웃풋, 밖으로 뭔가 표출을 하는 거죠. 우리 장기 기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공부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강의 듣기입니다. 강의 듣기. 근데 여러분, 반복 읽기나 강의 듣기는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이죠. 인풋식으로 공부를 하면 장기 기억으로 잘 가지 않고, 아웃풋식으로 공부를 하면 장기 기억으로 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기, 반복 읽기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메타인지를 떨어뜨립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안다고 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시험장에 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함정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허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허상이에요, 허상. 장기 기억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인풋식 공부가 아니라 아웃풋식 공부다. 아웃풋이 뭐 있죠? 우리 시험 효과도 아웃풋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요약도 있고, 발표도 있고,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토론도 있죠. 이렇게 다 뭐다? 아웃풋식 공부다. 가장 간단하면서 자주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 일단 시험을 볼 때 아웃풋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뭔가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에서 뭔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뭐죠? 내가 뭐를 틀렸는지 알게 돼요. 내가 뭐를 틀렸는지 알게 된다? 내가 뭐를 아는지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안다?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메타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장기 기억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오답노트 정리입니다. 오답노트 정리. 시험을 봤어. 많이 틀렸어. 근데 내가 틀린 것들을 또 오답노트로 정리하지 않으면, 틀려서 그 상태에서 풀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또 아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내가 틀린 거는 되게 단순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틀릴 확률이 높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동원돼서 틀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나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 뇌를.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는 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걸 따로 정리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게 결국 빠른 길입니다. 이게 결국 빠른 길이에요. 장기 기억을 위한 세 번째 기억 전략은 분산 연습 효과입니다. 여러분, 기억 전략의 모토 뭐였죠? 어렵게 외우면 읽기가 어렵다. 여러분, 분산 시간을 간격을 많이 두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번의 수업을 들었을 때 실습을 합니다. 4번의 실습으로 강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4일 연습 받는 것과 하나를 일주일 텀으로 받는 것과 누가 더 실습을 잘할 것인가, 나중에. 일주일 텀이 훨씬 잘합니다. 왜? 일주일 텀을 하면 일단 그 전께 막 가물가물해. 그래서 막 끄집어내야 돼. 내가 뭘 배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뇌가 변하는 거예요.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억하는 거. 힘들게 공부하는 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쉽게 공부하는 게 비효율적인 맞아요. 겁니다. 쉽게 외우면 읽기가 쉬워요. 어렵게 외우면 읽기가 어려워. 그래서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외우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던가, 아니면 단어를 좀 오래 외우고 싶은데 방법론을 잘 모르시겠다, 아니면 단기간에 이거 한번 쇼부 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 일단은 보통 왜 안 되냐면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움이 내적 동기가 되어야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외적 동기만으로는 뭐 누가 하면 보상해주고 돈 주고, 이거는 여러분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지속 시간이 길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재밌어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영도타 서비스가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벨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레벨 시스템이 그 게이미피케이션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즐거움도 주지만
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계속 자극을 합니다.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틀리는 게 뭔지 라는 것들을 알아야 어떻게 되죠? 내 발전 방향에 대한 올바른 전략을 세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 그걸 구체적으로 적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세밀하게 짜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차근차근 올라갔을 때 내가 원래 처음부터 생각한 그 명확한 목표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는 어떻게 단어를 뽑아낸 거냐면은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미 공영 라디오 방송.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 중립성, 신뢰성, 다 상위권이, 보편적으로 상위권이 NPR이에요. 그렇죠.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여갖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 비즈 이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어느 거를 모집 단어로 하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험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2020년까지 저희가 모든 수능을 패자 추출 분석으로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한 4,700개인가 800개 나오더라고요. 쫙 분석해놨으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그걸로 쭉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왜 이걸로 외워야 되는지도 납득이 됐어요. 무엇을 외우는지도 납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퀴즈밖에 없습니다. 분야마다 레벨이 100 레벨 시스템인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만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인출이기, 아웃풋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뭐죠?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잖아. 그리고 내가 뭘 맞췄고 뭘 틀린지 알잖아요. 그래서 영독단이 퀴즈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퀴즈를 풀 때에 장기 기억을 줄 뿐만 아니라 뭐를 준다?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자가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퀴즈를 꾸준히 풀어보는 건 중요하다. 퀴즈만큼 장기 기억과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없다. 공부할 때 되게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시험 성적 안 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스템이 퀴즈 시스템 돼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서로 메타인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비기너라는 걸 3,000단어를 뽑았는데 어디서 뽑았냐? 수능 빼고 나머지 시스템은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서 온 거예요. 미 공영 라디오 방송 스크립트 20년치에서 정말 빅데이터로 온 건데 비기너는 그거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냐면은 뉴벨 이상, 한 해 이상, 영미권에서 검증된 아동 문학상에서 저희가 어휘를 갖고 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NPR에서 단어를 추출을 한 거를 그거를 어디다 검증을 해보고 싶었냐면은 구글 검색으로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몇 분포가 왜 무섭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 1,000단어, 그 다음 1,000단어를 썰렁썰렁 그냥 외웠다 생각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씹어 먹을 각오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정확하게 외워서 왓은 우리가 이제 뭔지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뽑아드린 거예요.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에 보면은 10,000개씩 단어가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트렌드 10,000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코노미 10,000개, 그 다음에 테크 사이언스 10,000개 이렇게 있는데 그 단어를 1,000개 외울 때마다 이 기사를 몇 프로 커버하는지 그걸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은 1,000개를 외워버리는 순간 60%가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00개를 외우는 순간 80%가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3,000개까지 외워버리면은 확실히 이런 거는 비즈 이코노미스트랑 어휘가 비슷한 게 많겠죠? 이게 이제 1등입니다. 91%. 일단 3,000개까지만 외우면은 80에, 뭐 70에 낮은 건 70%, 뭐 정말 많은 거는 90% 이상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1인치, 1인치, 1인치 더해지면 어때요? 이게 여러분 1인치 게임이에요. 그 1인치가 계속 쌓이면은 결국에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 퀴즈, 중급 퀴즈, 심화 퀴즈인데 심화 퀴즈는 유학 준비생이 아니면 안 푸셔도 돼요. 왜냐면 유이어 반이어를 맞추는 거라서 겁나 어렵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내가 영어를 정말 좀 최고급까지 올려야겠다 하시는 분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진짜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싸고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영어 단어를 외우시면은 진짜 영어 기초 체력이 확 올라가시면서 영어 하는 뇌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이 영독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영어 독립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공부하지 말고 아웃풋식으로 어렵게 장기 기억으로 여러분 머리에 콕콕 박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에 박아놓으면 그때부터는 신경 안 써도 뭐가 절로 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외우면 잊기가 쉬워요.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려워.